그날 아침 정호는 눈을 뜨자마자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통증이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깊게 파고들었다.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그대로 짊어진 듯 그의 허리는 쑤시고 무릎은 뻣뻣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꾸역꾸역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속에서 정호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흘러갔다.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이며 정호는 부엌 창문을 통해 햇살을 받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의 아내는 이 시간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을 텐데 그 기억이 머리를 스치자 정호는 잠시 멈칫했다.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그렇게 들리던 그 말이 다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멈췄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아내가 없어진 지 세 번째 겨울이 되었다. 정호는 그때마다 조금씩 더 고요해졌고 이 고요가 점차 무겁게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는 혼자 먹을 밥 한 그릇만 놓여 있었다. 이제는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밥상에 앉아 고요하게 먹기만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걸었다.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몸이 아파올 때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돌봐주던 그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아내가 있었기에 그것이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정호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점점 더 고독해진 마음을 안고 거리를 헤매었다. 그때 정호의 눈에 작은 간판이 들어왔다. 라이브 카페 은자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췄다. 왜인지 모르게 그곳을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카페는 처음 보는 곳이었다. 무심코 걷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그의 몸을 감쌌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그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거죠. 한 여성이 다가왔다. 미선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고 말투는 차분했다. 정호는 살짝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구석에 앉았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그냥 조용히 노래를 듣기 위해서였다. 미선은 그에게 메뉴를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날 밤 정호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있자니 그는 그동안 얼마나 고독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미선의 차분한 미소와 그곳의 온기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고요한 일상에서의 변화를 알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카페에 머물렀는지 잘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곳에서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이 느끼지 못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무엇인가 다른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호는 이내 잠에 들지 못했다. 미선의 얼굴이 그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을 놓고 편안한 적이 없었다. 그 카페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어쩌면 그가 그동안 놓쳐왔던 오래된 것들이었는지도 몰랐다. 며칠 후 아침 정호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서야 천천히 일어섰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고요히 느끼고 있던 위안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매일 아침 조용히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걷는 내내 그는 카페의 따뜻함을 떠올렸다. 그저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였지만 정호는 그 순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만을 알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정호는 점점 더 카페의 단골이 되어갔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없던 그의 삶에서 미선은 그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저 그녀의 존재가 그의 일상에서 조금씩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날도 정호는 카페에 갔다. 이미 오래된 일상이 되어버린 그곳은 이제 정호에게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미선은 그에게 언제나처럼 차를 내어주며 말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호는 그렇게 한참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는 잘 알 수 없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그날 카페를 떠나며 정호는 문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추었다. 미선은 문을 열어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정호는 그런 미선의 눈빛에서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고요한 위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러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호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내가 정말 여기서 계속 머물러도 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한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해 보였다. 그리고 그 길은 미선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큼 더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정호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다시 그 카페로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정호는 몸을 일으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허리와 무릎에서 예전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는 통증에 그는 몸을 일으키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어나라고 말해줬을 텐데 그랬던 날들이 떠오르자 그의 몸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고요한 집, 식탁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빈 찻잔이 남아 있었다. 정호는 그 옆을 스치며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때 눈에 들어온 작은 간판이 있었다. 라이브 카페 은자. 그 간판은 정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정호는 그 카페가 예전에는 없었던 곳임을 알았다.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은 예상보다 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미세하게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 부드럽고 친근한 공간의 느낌에 정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른 뒤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고요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거죠. 그때 미선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정호는 그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주문은 간단히 커피 하나?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며 그곳에서 보내고 싶은 시간이었다. 미선은 메뉴판을 건네주며 천천히 보세요. 라고 덧붙였다. 그의 몸은 피곤했지만 이곳에서의 분위기가 조금은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저 피곤한 몸을 쉬게 하려는 마음에 그날 이후로 자주 이 카페를 찾을 생각을 했다. 정호는 차를 마시며 그가 왜 이곳을 찾았는지 깨닫지 못했다. 단지 고요하고 따뜻한 공간, 말없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에 마음이 끌린 것이다. 그의 눈은 가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잔을 쥔 채로 서서히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호는 예전에는 이런 편안함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그런 시간이 그리워졌다. 미선은 그가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저 자주 오는 손님처럼 조용히 다가와 커피나 차를 내주고 말을 건네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정호는 그런 그녀의 배려가 마음에 들었다. 물론 그는 혼자 있기 좋아하는 성격이었지만 그 고요한 카페에서의 시간이 점차 그의 일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곳에서 무엇인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은 언제 시작했나요? 정호가 말을 꺼냈다.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몇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지만 사람들한테 평온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그 말에 정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다. 그날 정호는 허리를 한번 주무르며 자리를 오래 지켰다. 어느새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몰랐다. 카페 안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고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정호는 그 노래를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해졌고
어느 순간 그가 오기 전에 생각들이 가벼워졌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홀로 있었는지, 고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왔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미선의 차분한 태도와 미소가 그의 마음을 더 가볍게 해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자신이 그 카페에 얼마나 오고 싶었던 것인지 깨달았다. 그곳에서 있었던 시간은 그에게 고요한 편안함을 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다시 카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작은 위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 정호는 그 작은 카페가 이제 자신의 하루를 채워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정호는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카페를 찾았다. 처음에는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방문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이 점차 그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무엇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미선의 편안한 존재가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미선이 정호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 예전에 교사하셨나요? 미선의 질문에 정호는 잠시 놀랐다.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40년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엔 교장도 했죠.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 같으세요. 정호는 미선의 말을 듣고 조금 웃었다. 미선은 그의 말투나 태도에서 교사의 향기를 느낀 듯했다. 정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미선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와주셔서 더 힘이 나요. 미선의 말에 정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차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호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이었다. 정호는 미선이 조용히 건네는 배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미선의 말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미선의 잔잔한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호는 혼자서 몇 번이나 그 말을 되새기며 자신이 미선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고마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무엇이라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존재가 고요한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정호는 다시 그 카페로 가기로 결심했다. 오늘도 그곳에서 그녀가 한 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의 시간이 자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도 정호는 카페에 갔다. 미선은 그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정호는 어느새 그 카페를 자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은 단순한 카페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매번 그 카페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미선의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무엇인가 따뜻한 것을 느꼈다. 그가 오지 않으면 그 고요함이 어딘가 부족할 것만 같았다. 마치 그곳이 자신을 위한 작은 쉼터가 되어버린 듯했다. 오늘도 정호는 그 카페를 찾았다. 거리를 걸으며 그는 오늘도 그곳에서 미선과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따금 그는 카페에 가는 것이 마치 소소한 일상처럼 느껴졌다. 정호는 카페에 들어가면서 미선이 그를 기다리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미소가 그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미선이 맞이하며 정호에게 자리를 안내했다. 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미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매일처럼 만나왔지만 그 얼굴에서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 봐도 편안하고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듯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정호가 말을 꺼냈다.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럼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네요.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날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대화가
무언가 큰 의미를 갖는 듯 느껴졌다. 고요한 하루 속에서 이런 말들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작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네요. 정호가 말했다. 미선은 잠시 정호를 바라보며 그의 말이 무언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미선이 조용히 대답했다. 정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날도 평소처럼 부드럽고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점점 더 깊어졌다. 정호는 미선과의 대화에서 그동안 격리되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느끼는 외로움은 더 이상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지만 미선의 존재가 그 외로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는 카페에 가는 일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가 매일 가지 않으면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도 정호는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긴 했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졌다. 미선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호의 고요함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들의 관계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미선이 물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냥 조금씩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미선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오래 혼자였을지를 상상했다. 그렇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저도 기쁩니다. 미선의 말에 정호는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는 미선과의 대화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 매일 방문하면서 조금씩 미선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자신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지 몰랐다. 정호는 고요히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 모금 차를 마셨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가끔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동안 나 혼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해보니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힘을 얻거든요. 그게 작은 기쁨이기도 하고요. 미선의 말에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뭔가 깊은 감정이 일렁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미선의 존재가 그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날 카페를 떠나면서 정호는 다시 한번 미선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히 차를 내주는 것 이상의 존재였다.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외로움에 대해 조금씩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미선은 조용히 그의 등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고 있었다. 정호는 미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그날의 일상을 마무리했다. 정호는 그날 아침 몸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뻐근한 몸의 통증이 어제와는 다르게 더 심했다. 무릎과 허리가 특히 아팠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문 밖은 흐릿한 아침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가끔 이런 날은 온몸이 고장 나듯 느껴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운 기분이 들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날 그녀가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따뜻하게 말 걸어주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일어났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했다. 그런 정호의 눈에 또 한 번 그 카페의 간판이 떠올랐다. 그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매일 그렇게 가게 되는 그곳. 어쩌면 그곳이 자신에게 점점 더 중요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카페에 도착한 정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미선은 여전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은 그곳에서 변함없이 편안함을 주고 있었다. 정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피곤한 몸을 내맡기며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몸이 좀 무겁죠. 미선이 다가와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다. 정호는 미선의 얼굴을 보고 나서 잠시 망설였다. 그런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정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몸속에 쌓인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손이 차가워 보이네요. 미선은 조용히 정호의 손을 살펴보았다. 정호는 살짝 당황했지만 그 손을 바로 움켜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선의 손길이 그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었다.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더 피곤한 것뿐입니다. 정호는 여전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하지만 미선은 정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손끝을 부드럽게 잡고 있던 미선의 손은 정호에게 무엇인가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전해주었다. 선생님, 이렇게 손이 차갑고 아프면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미선은 정호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그저 따뜻한 충고였지만 정호는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선은 자신의 걱정을 그냥 내뱉은 것이 아니라 정호의 아픈 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에 정호는 잠시 마음을 놓았다. 아무래도 요즘은 힘든 것 같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미선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렇지만 몸이 말을 할 때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혹시라도 아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놓았다. 정호는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정호는 미선의 말에 큰 위로를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이 혼자였을 때의 감정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살던 시간이 그리워졌다. 그 당시에는 그녀가 자신을 돌봐줬고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그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러나 미선은 그런 그의 마음을 몰랐다. 그녀는 단지 정호가 조금 더 편안하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다. 오늘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잠깐 누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커피 하나 더 준비해 드릴게요. 미선이 말했다. 정호는 미선의 제안을 잠시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누워 쉬는 것이 낯설었다. 혼자 있을 때는 늘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고 이렇게 잠시 쉬는 것도 처음 느껴지는 것처럼 불편했다. 그러나 미선이 손끝으로 살짝 잡아주던 느낌이 스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미선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정호는 혼자 남았다. 그동안 그렇게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의 몸은 그동안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고요한 카페에서의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미선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돌아왔다. 정호는 그녀의 손에서 따뜻한 커피 잔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때 미선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좀 더 쉬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런 작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배려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그래요. 고마워요. 이런 시간이 내겐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정호는 미선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어갔다.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오르네요. 아내와 함께 있던 그때가.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은 끝내지 못했다. 미선은 그를 바라보며 단순히 그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정호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카페의 문을 열고 나가며 정호는 미선의 말을 떠올렸다. 내어 많이 필요하다. 그는 그 말에 깊은 의미를 담아 다시 한번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다시 카페에 오기로 결심했다. 오늘도 미선의 조용한 배려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믿었다. 정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의 피로가 점점 더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느꼈다. 고단한 하루하루가 쌓여 그의 몸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아침마다 더 심해졌고 기운이 빠져있는 자신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예전 같으면 아내의 손길이 그를 일으켜 세웠겠지만 지금은 그런 손길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고요한 집 안에서 혼자 일어나는 매일 아침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는 점차 이런 몸의 신호를 무시하려 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다. 정호는 무심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금만 더 버텨. 그러나 그 말조차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그날도 정호는 그 카페로 향했다. 이미 그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곳, 카페 문을 열자 그동안 느껴왔던 그 조용한 안식의 공간이 그를 맞이했다. 미선이 자리를 정리하며 정호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미선의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호는 미선의 얼굴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요즘은 여기 오는 게 제 일상이 돼버린 것 같네요. 정호는 자리에 앉으며 미선이 준비한 차를 기다렸다. 오늘도 그의 몸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이 조금이나마 그의 마음을 덜어줄 것 같았다. 그가 카페에 들어설 때마다 미선은 그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조용히 그를 돌봐주었다. 정호는 그런 그녀의 배려에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예전처럼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미선과의 짧은 대화는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오늘도 몸이 좋지 않으세요? 미선이 물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조금 피곤하네요. 예전 같으면 아내가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내어주곤 했는데 그게 참 그리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미선은 조용히 차를 준비하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서 차 한 잔 하시면 그게 또 위로가 되죠. 정호는 미선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고독한 일상 속에서 그는 미선의 존재를 점차 의식하게 되었고 그녀와의 작은 대화가 그에게 중요한 위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매일 카페에 와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된 듯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단지 미선이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오늘은 좀 더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몸이 좀 더 힘들어 보이네요. 미선이 말했다. 정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오늘은 잠시 누워 있을게요. 미선은 따뜻한 커피를 내어준 뒤 조용히 정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호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오늘도 고요한 시간이 그를 감싸주었다. 정호는 그날 미선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던 감정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는 미선이 단순히 그의 아픈 몸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줄어들었고 미선과의 조용한 시간은 점차 더 소중해졌다. 정호는 차를 마시다 말고 장에 묻은 물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닦았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미선과의 조용한 대화가 떠올랐다. 외로움이 서서히 옅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미선은 정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 수 있었다. 정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점차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미선은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살짝 잡고 미소를 지었다. 여기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제가 있잖아요. 정호는 미선의 손을 느끼며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의 손길은 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진심이 느껴졌고 그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선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선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문득 미선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떠올랐다. 그 기억이 오늘 발걸음을 다시 이끌고 있었다. 고독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손길, 미선과의 조용한 시간이 그의 마음을 채워갔다. 카페를 떠나며 정호는 다시 한번 미선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가 그의 삶에 점차 커다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미선이 제시한 작은 위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정호는 문득 미선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떠올랐다. 그 기억이 오늘 발걸음을 다시 이끌고 있었다. 내일도 그는 그 카페에 올 것이다. 그 이튿날 정호는 침대 끝에 앉아 잠시 허리를 주물렀다. 어제는 그다지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아침에는 또 다시 무릎과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점점 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있던 날들이 그리워지면서 정호는 이 고요한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자주 가던 그 카페를 다시 떠올렸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되었다. 어느새 그곳은 그의 일상 속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몸이 아플 때마다 그리고 고독이 깊어질 때마다 그곳에 가서 미선의 차 한 잔과 미소를 받는 것만큼 편안한 일이 없었다. 정호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후 오늘도 카페로 향했다. 그동안의 고독과 아픔을 조금씩 덜어내고 싶었다. 그곳에서의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이제 그는 너무 잘 알게 되었다. 고요하게 걷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이 얼마나 미선의 존재가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여정처럼 느껴졌다. 카페에 도착하자 미선은 여느 때처럼 그를 반겼다. 정호는 잠시 미선의 얼굴을 보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고 따뜻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존재가 정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미선은 이미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있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선생님, 미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선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더 피곤한 것 같네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내리며 말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미선의 조용한 한마디에 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리고 미선의 존재가 점점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동안 정호는 미선에게 자신의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고 미선도 그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그는 미선에게 이제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의 고독과 아픔을 인정하고 조금씩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정호는 입을 열었다. 미선 씨, 저는 그동안 혼자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떠난 이후로 이렇게 외로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미선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가끔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미선의 말에 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미선은 그가 그렇게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호는 미선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끼며 그의 마음 속에 있던 말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쳐왔는지 알게 되네요. 그동안 내가 아내에게 기대며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고요함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여기 와요. 미선 씨,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동안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곳이니까요. 미선은 고요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정호의 말에 미선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이 그저 여기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까 저는 조금 더 진심을 다해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정호는 미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미선은 고백하듯 말했다. 그동안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줬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 저도 선생님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변화하는 듯했다. 그는 미선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길 속에서 그는 그동안 느껴왔던 고독과 그리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 손길이 그에게 전하는 것은 단지 온기만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였다.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품고 있었다. 미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동안의 고독이 그를 막고 있었다. 그는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미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할지 몰랐다. 미선 씨, 오늘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정호가 말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정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호는 그 카페를 떠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미선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다. 내일도 올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미선은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정호는 카페를 떠나며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미선과의 관계에서 얻은 위로와 따뜻함이 이제는 그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을 느꼈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오며 문득 창가에 걸린 작은 풍경 소리를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며 낸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들렸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오며 문득 창가에 걸린 작은 풍경